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트럼프, 하루 만에 태세를 전환하면서 모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품목들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증시 모두 오늘 외국인이 좀 크게 이탈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낙폭이 확대가 됐고 코스닥 지수는 1.6% 하락 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내내 상승했고 외국인도 5거래일 내내 유입이 됐었는데 이번 한 주는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한 주에서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2%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 여파일까요?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샤오미 회장과 회동을 했죠. 이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차는 미국과 함께 친해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는 중국과 친해지려는 모양새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어떤 회담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주시해 보셔야겠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7만 전자를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6만 원 선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는 부디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제품 수출을 못하게 막았었는데 이제 중국 측에서도 우리도 엔비디아 제품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등만 터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를 피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주가도 좀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겠고 사실은 그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좀 유일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테슬라 주가는 장중 7%까지 올랐다가 막판에는 1%가 좀 안 되게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이 됐고 리비안도 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에 따라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기업이죠. 반대로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기업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기업의 공장이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상호 관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는 테슬라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오늘 오르고 있는 LG엔솔 같은 경우도 테슬라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오늘 0.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직접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그 급등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오늘 4%, 2.8% 각각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현대차가 미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LG엔솔과는 좀 다르게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를 따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증권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아직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부디 그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자, 여러분들 우선 이번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기 어디냐 지금 현재 산불 화재가 엄청나게 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희생 당하신 분들도 있고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서 진화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 연초에 LA 산불이 굉장히 대형 산불이 예, 났었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없었죠. 그니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피해 면적이 2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한 피해 규모이기 때문에 정말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피해자분들도 힘내시고요. 네.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좀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장 문제가 사실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네, 벌써 다음 주예요. 네, 벌써 다음 주입니다. 벌써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현재 관세 여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 선고 일정 이거 왜 아직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4월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설마 그러겠습니까? 설마. 탄핵 선고 일정이 계속 안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세 여파도 다음 주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또 공매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아니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관세 여파, 그다음에 탄핵 선고 일정 이 부분까지 합쳐져 가지고 보통 코스피 코스닥이 0.58% 정도가 빠질 것을 1% 이상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관세 여파도 4월 2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탄핵 선고 일정도 아직 안 잡힌 상황인데 여러분들 입장이면 여러분들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죠.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이 저평가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평가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사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물량 같은 경우가 밑에서 받쳐줘야 하잖아요. 물량이 받쳐줘야 낙폭이 취소가 되는데 거량이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엄청나게 큰 여파가 온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산불 화재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의원이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정치 테마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도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서 그나마 기술주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IMT, 그다음에 저스텝 이런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품절주, 해지주 테마들이 영업 실적이 4년 연속 실적이 악화인 종목들이 품절주 해가지고 상승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기술주들 간에 다 무너져도 여러분들의 종목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 요소로 인해서 하락이 되는 것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 미증시에서는 약간 좀 반도체 지수는 좀 조정이 됐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공장이 없어요. 네.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스마트 팩토리는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테슬라하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GM이라든지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자동차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현대차 주가부터 하나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뿅! 자, 여러분들 현대차가 우리가 화요일 날이었어요, 아나운서님. 네. 화요일 날 우리가 방송 끝났고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이었죠. 네네. 월요일 날 이제 그때 저녁에 현대차 계약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현대차가 어제 관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빠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여파로 빠진다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또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가시성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면제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현대차 뒤통수 맞았다. 정의성 회장 큰일 났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투자하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현대차가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자동차들을 미국에다가 판매를 하면은 거기에 관세 적용이 될 것이다. 맞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뿐이지 네. 현대차가 아무리 상승분을 반납했다고 해도 저는 현대차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지대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하고 현대공업, 그다음에 현대공업하고 아진산업, 그다음에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을 계속 유심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복잡하고요. 지금 현재 관세 여파, 탄핵 선고 일정, 그다음에 공매도. 이 사실 다음 주 공매도가 그게 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계감에 약간 좀 차익이 되는 과정도 있고 다음 주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그 방향성이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달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외국인 입장이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지금 현재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을 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가 1,100억 정도 빼고 있어요. 네. 근데 개인 쪽에서는 지금 4천억,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1,000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에 바꾸는 건 누가 바꾸죠? 외국인이 바꿉니다. 네. 네, 외국인이 바뀝니다. 근데 저는 막판에 기관이 매도세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잠시 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호관세 4월 2일 마지막 여파입니다. 그냥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네. 관세 그냥 떼어버리는 게 나아요. 네. 중간에 자꾸 유예했다가 다시 관세 때리고 중간에 또 유예했다가 관세 때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2월 달부터.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정치권 리스크 부분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 번복에 따라 가지고 올라간 게 더 큽니다. 저게 말이 안 돼요, 지금 환율이. 어제 1,470원 넘었어요. 네. 와, 제가 2008년도 제가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1,555원까지 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무슨 어게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뭡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다음 장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 부분에서 4월 2일 지나고 나서 주식은 선반영과 안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하락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환율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다음 주에 공매도 시작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겠냐? 그럼 그때 가봐서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오늘 웬일로 빠르게 진행하시네요. 얘기할 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잡혀야 시장도 안정됩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 왜 이렇게 느리게 발표되는 걸까요? 와, 정말 다른 네. 데보다 훨씬 유독 더 느리게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나운서님 정치권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윤 대통령이 인용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 또 탄핵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네. 시장은 되게 예민해요. 네. 금쪽이에요. 겁도 많이 먹고요. 칭찬 한번 받으면은요, 그 칭찬이 엄청 좋아해요. 오, 네네. 그래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가 금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윤 대통령도 한덕수 국무총리 봐서 인용이 되는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시장은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죠. 물론 뭐 윤 대통령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좀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시켜 주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선거 일정이 또 잡힐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2주 전까지만 해도 잡힐 것이다. 네. 잡힐 것이다 했는데 매주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시장에 너무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에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정부에 투자를 해야 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집에 부동산 보러 가시잖아요. 집 전세든 매매든. 그럼 이 집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집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외부 환경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더 하락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건 더 많지만 네. 불필요한 하락 요소가 더 컸던 거죠. 사실 이번 리스크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터진
그 비상계엄 때문에 네. 환율이 도저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4월 3일에 관세는 반영이 될 것이고 당분간 관세는 둔화가 될 것입니다. 이 관세 둔화되는 부분에서는 또 잠시 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 안 나오면은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인 선양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헌법재판소 하는 게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부가시성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시장에.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된다. 아, 결론이 나와야 돼요. 빨리. 네. 결론이 나와야 시장이 안전이 되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30조 원 투자에도 5% 이상 빠지고 있어. 빠지다도 2% 빠지는 건데. 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또 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살 게 없어요. 전이 뭐 푸틴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 쪽에 협상을 하겠다 해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라가다가 빠져버리고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정치 테마주도 지금 올라가다가 계속 조정 중입니다. 네. 그만큼 수급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같은 시장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이고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락 때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다음 달 이때쯤에는 이것보다 더 환경 요소가 더 좋아질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나운서님,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해드렸던 거는 네. 4월 3일날 관세가 반영이 될 거고 당분간 관세는 둔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환율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번에 환율은 못해도 1,430원까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두 부분만 좀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네. 환율이 1,43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외국인들의 수매수는 계속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 있는데 네. 올라가는 종목들조차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급등하다가도 또 급락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주들에 투자하실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현금을 잘 지키고 있다가 다음 주 시장 상황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진입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좀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부과 조치가 이제는 4월 3일부터는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다음 주에 유력하게 이제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변수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너무 높이 올라와 있는 환율 1,430원까지는 떨어져 주지 않을까. 지금 1,460원대인데 30원 정도는 좀 쭉 빠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더해서 기관의 매수세까지도 우리 시장에 활력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4월 3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부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또 5월 3일부터 부과가 시작된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호관세 그리고 여러 가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자, 여러분들 일단 이 화면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유럽연합하고 캐나다가 보복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에 대해서. 하지만 이들은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복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미국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뭐든지 가격 경쟁력은 소비자들이 정합니다. 소비자들이 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판매 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에요. 전 세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화 기초도 전 세계에요. 달러가 돼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연합이 말 그대로 연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국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어허. 각국마다.
그래도 미국한테 혜택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은 뭉치지 못합니다. 어떤 국가는 우리도 보복하자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보복하면 우리 또 당한다 이런 그쵸. 입장인 국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정치적으로 네. 뭔가 불리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이아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복 관세 할 거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허.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네네. 협상 좀 합시다.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더티. 더티 15 이게 뭘까요? 15개 국가, 15개 국가가 미국한테 때려오는 우방국이 더 너무 우리한테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관세를 너무 많이 예. 매기고 있다. 그래서 그 더티 15에 세 개도 아니고 더티 15예요.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좀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4월 중순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국 출장 갔다 왔는데 조선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왔습니다. 저 미국에 가가지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4월 말쯤에서 5월달쯤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가 좀 정해지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시장에 도움되는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부 컨트롤이 어느 정도 미비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할 수는 없고 협상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허.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유럽하고 캐나다하고 트럼프하고 유해가 아닌 기존 25%에서 기존 25%에서 20% 아니면은 15% 이런 방식으로 협상이 조절이 돼야 돼요. 네. 또 유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관세 언제 떼일지 모르는 그 위험한 속에서 네. 또 시장이 녹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유예가 아닌 25%에서 20%, 15% 이런 방식으로 가야 시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은마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은 유럽과 캐나다 측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때렸어. 그럼 우리도 보복을 해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뒤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국가들 어떻게 미국에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더티 15이라고 해서 미국의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을 트럼프가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15개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15개 국가면은 뭐 거의 주요국들 대부분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무조건 1등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중국은 무조건 1등일 겁니다. 피해 가기가 어려운 그럼 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관세 매기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아나운서님 생각해 보세요. 네네. 되게 좀 전 도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세 안 맞으려고 미국에 가가지고 천연가스를 다 사왔어요. 맞아요. 천연가스를 다 사왔는데 우리가 LNG 사겠다. LNG 사겠다. 네. 그래도 조금 기대했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가 일본계 도요타입니다. 네. 도요타죠. 그러니까 이제 좀 큰일 난 거예요. 토요타 원래 관세 안 맞으려고 했는데. 네. 인도도 천연가스 사왔는데 네. 25%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현대도 30조 원을 투자했는데도 근데 하지만 잘못된 거는 현대차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관세 매길 뿐이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조지아 공장이 있던 연간 100만 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현대차가 좀 조정이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 말 안에 그래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차에는 관세 매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그렇죠. 내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 그 기대를 했던 만큼의 실망이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네. 현대차밖에 그렇게 관세 위협을 했는데 현대차밖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새벽에 자동차 관세요 그동안 어떻게든 이거 미국에다 공장을 투자를 시키려고 했는데 네. 다른 나라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어떤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네. 투자 금액이 큰 기업이고 어허. 그다음에 자동차 기업들이 큰 회사들한테 원하는 거겠죠. 다른 자동차 네, 그렇죠. 기업들도 근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내연기관을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는 전기차 전기차를 만들겠죠. 만들겠습니까? 네. 전기차를 만들죠. 전기차를 만듭니다. 그럼 전기차는 생산량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내연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전기차를 많이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 2차 전지가 빠졌던 건 캐나다하고 유럽 연합 쪽에 다 공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버텼던 거는 미국에 이제 좀 있으면은 조지아 쪽에 애리조나 쪽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 좀 2차 전지 부분도 설명했으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고요. 네. 자, 다음 장 보도록 갈게요. 뿅. 자, 여러분들 정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도 좀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저 누구하고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제디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테마주 차익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현재 이스타코, 동신건설, 오리엔트정보, 오리엔트바이오, 현지 IC, 일신석재, 남북경협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장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다 차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원이 무죄가 나오니까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SG글로벌하고 SG글로벌하고 PN풍력? PN풍력이 한가가 봐요. 보셨죠? 하한가까지. 와, 완전 맨정신에 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설마 네. 이거 투자하신 분들 없겠죠?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SG글로벌 저때 한가 맞았어요.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이재명 대표 테마주들은 7개가 상한가 갔습니다. 네, 7개가 상한가 맞습니다. 갔어요. 와, 진짜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있겠죠. 하지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판관이 주가를 올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 반면에 또 되게 희한했던 건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의원의 종목이 상가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PM 풍년이 한가 가는 것도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버텨줬어요. 애니는요, 애니는요. 이게 잘못 쓰신 거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네. 애니는요입니다, 여러분들. 애니는요이 잘 버텨줬어요, 여러분들. 아직은 뭐 불확실하기 때문일까요? 왜 아직은 버티고 있다. 자하면은 기각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좀 기대감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진짜 저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게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열받아요.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이 미래에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외면받는 느낌이에요. 진짜 영업실적이 TCC도 200억, 300억 나왔는데 영업실적이 아예 적자가 4년 연속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상가 2번, 3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 시장입니까? 정말 요즘에 왜 TCC 차트 안 보세요? 막판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 이재명 테마하고 윤석열 테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종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약 관련주. 그래서 아시아종명, 효성 OMB, 조비,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산업, 그다음에 SY, 파야텍은 소방관, 그다음에 한컴라이프케어는 화재 대피용, 자연광 환경도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자연광 환경 같은 경우는 화재 관련주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남북경협주도 들어갑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의 정책주인 남북경협주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광 환경 적자 4년짜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 와, 나는 진짜 우리 TCC는 200억이나 나왔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치 테마주하고 산불 테마주 위주로 돌발 상황에 따라 조금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무죄고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는 상황에서, 그리고 산불이 났지 않았지 어떻게 아는 상황에서 네. 이건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발 상황, 뜻밖의 이에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테마주들이 정치 테마주하고 산불 테마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산불이 빨리
진화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산불이 빨리 진화가 돼야 하고 그리고 그쪽에 또 피해 지역들이 더 증가가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부상을 입거나 희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진화율이 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산불태만 사시는 분들은 매국자입니다. 매국자입니다. 더 올라가겠지? 불이 더 많이 나겠지? 지금 사서 주가를 올리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저는 매국노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더 나야 올라가니까. 그럼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아예 더 매국노죠. 그렇죠? 단타용으로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산불 테마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돌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락가락하는 종목들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요지로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일단 우리가 또 대비할 수 있는 미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당장 다음 거래일이에요. 월요일부터 공매도 시작됩니다. 이제 뭐 입 좀 풀어볼까? 네. 자, 여러분들. 네. 자, 이 화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한테 제가 오늘 좀 빨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려고요. 네. 매번 저 PPT 다 못하면 우리 PD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거 좀 정리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물론 공매도 나쁩니다. 없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주가에 떨어뜨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가 또 대천정고가 제일 많다고 해서 2차 전지도 오늘도 빠지고 있구나. 공매도 때문에 큰일 났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죠. 네. 없는 거에 합리화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환상의 소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공매도가 다음 주에 3월 30일 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리가 얘기 뭐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네. 공매도가 1년 5개월 전에 제재가 됐어요. 네. 그렇죠? 공매도가 제재 후에 늘 가던 종목들만 상승했어요. 1년 5개월 동안. 1년 5개월 동안 늘 가던 종목들. 즉 뭐가 있습니까? 조선주 방산, AI, 전선, 변압기, 화장품, 바이오, 고요산업. 그렇습니다. 네. 아니,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중간에 공매도가 제재가 안 됐었으면 얘네들이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얘네들이 공매도가 제재 후 중간에 뭐 물론 환율도 올라갔고 탄핵 리스크도 있고 비상계엄도 있고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있지만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얘네가 예전처럼 1년 5개월 동안 계속 상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 에어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와. 저게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저렇게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공매도가 만약에 제재가 안 됐었으면 저렇게 중간에 저렇게 크게 저 세상까지 못 갔어요. 네. 그죠?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오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공매도가 있었다고 하면 저렇게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어요. 네. 공매도가 중간에 멈추니까 저쪽으로 투심이 다 몰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1년 5개월 동안 늘 가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한테 물어봐도 다 합니다. 뭐뭐 있어요? 조선주, 반선주, AI, 전선, 변압기, 화장품, 바이오, 고요산업 뭐 경영권 문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 네. 그렇죠? 다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없으니까 시장이 무너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공매도 재개일 때는 이놈의 공매도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공매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장면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체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공매도가 진행이면 과연 이 종목이 매일 갔을까요? 조선 방산. 네, 조선주 반산 공매도가 진행됐었으면 이 종목들이 계속 갔을까요? 네. 1년 5개월 동안 가던 종목들만 갔는데 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가네. 공매도 때문에 이게 간 거거든요. 사실 이 종목들은 각각의 호재도 있었지만은 공매도 수혜주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네. 공매도가 없으니까 어허. 자꾸 저쪽으로 투심이 몰려갔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차라리 공매도 재개 후 수급 뺏는 게 낫습니다. 공매도 재개 후에 수급 뺏는다. 즉 뭐냐? 이쪽에 몰려있는 수급들을 다 빼와야 한다는 거죠. 다 빼와야 합니다. 다 빼와야 하는 거고요. 이 수급들이 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천정고가 에코프로비움이 1등이다. 그 다음에 2등이 포스코 퓨처입니다. 3등이 NNF다. 어떡해요?
대천전고 28위가 엔캠이다. 거의 2차 전지 비중이 많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오, 그럴 수도 오늘도 있다고요? 빠지고 있고.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 부분에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경계하는 부분으로 빠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저는 솔직히 목숨을 걸고 방송했어요. 네. 아시죠? 목숨까지? 목숨. 목숨을 걸고 방송했어요. 왜? 공매도 재개하면은 2차 전지 올라갈 거가 있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5살인데 일단은 주식 쪽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이 크게 제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확실히 분석하고 근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내 다음 주에 안 올라가고 더 빠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다음 주에 그러니까 조은관님 나오실 거죠? 다음 주에 갑자기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혼자? 일단 여러분들 자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 공매도 부분이 대천 정보가 많으니까 이 대천 정보가 많으면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매도 애들한테는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하지만 대천 정보하는 게 우리가 오는 날짜만 보고 그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대천 정보는 한 시간에 몇 번씩 또 계속 바뀌어요. 어허. 1분에 1초도 계속 바뀌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대천 정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2차 전지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이제 바닥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최근에. 최근에만 얘기했죠. 네.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니까. 근데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진짜 바닥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 바닥이라고 얘기 안 했었냐면은 네.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둔화가 안 됐었거든요. 트럼프 리스크의 관세 부분, 환율이 1,460원인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2차 전지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레드 전문가가 무슨 기관하고 협력해가지고 제발 좀 기관도 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정도 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 되지 않는데 뭐 기관들하고 아는 사람이 메이저 세력이다 레드 전문가가 제발 좀 번호 좀 주십시오. 그 메이저 세력 번호들. 네. 좀 알면은 좀 이렇게 정보 좀 얻게.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외부적인 환경이 좀 둔화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천 정보는 매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 물론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가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천 정보가 4등인데 왜 안 빠집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오. 여러분들 안 빠지잖아요. 네.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진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에 짜집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2차 전지 알겠습니다. 오는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네. 경계감에 잠깐 매수세가 없어서 물량을 못 받쳐주니까 빠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는 공매도 안전지대는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수소차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소차는 약간 낯서네요. 그쵸. 네. 오랜만에 보죠. 제일 조정이 많았던 건 또 수소차이기도 하니까요. 네. 왜냐면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수소차. 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뭐 배터리도 있고 동막, 전구, 뭐 양구제, 음구제, 뭐 섹터가 굉장히 원통형 많아요. 배터리, 이런 거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엔진, 뭐 액침 냉각, 뭐 에어컨, 뭐 히터, 뭐 전동 시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비메모리, 그다음에 DDR7, 뭐 그다음에 소캠, 그다음에 뭐 소캠, 그다음에 저거 뭐 여러 가지 AI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차 쪽에서는 연료 전지, 뭐 문자, 뭐 펌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전체적인 섹터들이 움직이려면은 왕초들이 움직여야 돼요. 왕초들이 움직여야 돼요. 네. 즉 기술적 반등만 얘기합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하고 기아차가 올라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수소차 쪽에서는 못해도 이 종목도 현대차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오. 자, 여러분들 수소차는 솔직히 전지 관련주만 보면 돼요. 연료전지, 그럼 두산 퓨어세이나 그런 종목들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올리는 거는 배터리하고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우리 텔레파시요 우리 PD님한테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께서는 배터리,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 중에서 어떤 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지대? 정만이 이거 안전지대? 배터리요. 더 안전지대에 물어보는 거예요. 배터리. 자, 우리 PD님은 배터리입니다. 유독 가장 안전한? 네. 그럼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은 이 중에서 가장 좀 이제 저점이라고 보이는 좀 가치가 저평가받는 게 저는 자동차. 자동차? 하겠습니다. 1년 동안 2차 전지 방송했는데 이제 혼자 자동차를 하나요?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PD님 배터리고 그다음에 네.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도 배터리죠. 아무래도 배터리겠죠, 전문가 아니 그 아. PD님은 배터리 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님도 배터리겠죠? 그렇죠. 좀 다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셋이서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바닥이니까. 셋이서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네, 아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자동차하고 배터리는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면 AI가 움직이죠. 그리고 AI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움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하고 자동차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3월 30일 날 31일. 자,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이 되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우리는 호재도 준비해야 돼요. 전문가님 근데 그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 6일에 공매도 제한 그게 됐을 때가 코스닥 지수가 7% 올랐던 날이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공매도 재개가 다음 주 월요일인데 막 그런 어떤 커다란 지수의 변동성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23년도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뭐였습니까? 2차 전지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2차 전지에 대천전고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23년도에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천전고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 21년 5개월 만에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천전고가 또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23년도 12월 6일 날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해가지고 공매도 수혜주로 대천전고가 감소가 돼서 2차 전지하고 바이오주들이 상승했죠. 그래서 알테오젠,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를 가면서 코스닥이 7% 정도까지 지수를 끌어올렸죠. 네. 그렇죠. 근데 25년도에도 어느 정도 공매도 대천전고가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매도 재개되면은 빠지는 거 아니냐, 강하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여러분들. 올라간 게 있어야 빠지죠. 안 그렇습니까? 네. 올라간 게 있어야 빠지죠. 슬픈 말이지만 올라간 게 있어야 뭐 공매도 공격을 당하죠. 안 그렇습니까? 공매도 대천장고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주를 만약에 넥스트 거래소가 한 주 가지고 상한가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진짜 이상한 거래소예요. 오늘 기아 주가도 네.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기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뭡니까? 기아 보면 알겠지만 차트가 장 초반에 8%까지 올랐다가 이게 뭐예요, 저게? 대체 뭐예요? 거래소 때문에. 오히려 저런 게 자전주 아닙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주가 올려놓고 누가 한 주 사면은 팔고 저게 주가 조작이죠. 안 그래요? 아 진짜 좀 이상한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 얘기가 좀 이렇게 빠졌는데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대천장고 부분이 있어가지고 2차 전지가 빠지는 거 아니냐? 오늘 며칠이죠? 28일입니다. 28일이죠, 여러분들. 다음 달 28일 날 오늘 가격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거 있는 내용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대천장고라는 게 빠질 거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빠지는 거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업황은 도와섰습니다. 업황은 도와섰어요. 네. 리튬 가격은 90%까지 빠졌습니다. 와.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그럼 중국도 망해요. 네. 리튬 가격이 왜 빠졌습니까?
중국이 계속 찍어내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서. 네, 돈도 많이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광물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상따한 우리 2차전지 기업들, 리튬을 사온 기업들이 상따를 해가지고 갖고 온 리튬들이 자원이 또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 리튬도 상승하고 중국의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니케입니다. 네. 니케, 코발트, 망간입니다. 이 자원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찬장고 때문에 떨어진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대찬장고가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때 자원 가격이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광물에 따라서 양극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의 NNF 주가가 상승하면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상승합니다. 즉 엊그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8% 정도 상승했을 때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말아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재개되는 중간에 쇼커버링이 나오는 거예요. 쇼커버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찬장고가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매수가 만약에 100주가 200주가 들어오면은 쇼커버링이 발생이 돼요. 왜냐면 공매도 애들은 더 사야 손해를 안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분명 이슈도 있어야겠지만 그 이슈는 기술적 반등으로 주는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것만 지나면 시장이 둔화되고 매수세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개인들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면은 그때는 이미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천천히 발생되면서 바로 갭상승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NNF,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네. 자, 여러분들 이 우량주부터 움직여야 이 기술주들의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장이 네. 23년도 12월 6일 날 공매도를 제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가 제일 많은 2차 전지가 대찬장고가 감소되면서 상승이 다 상가 갔어요. 어허.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만약에 기대 심리하는 거, 시장은 기대 심리잖아요. 네. 시장이 어떻게 기대 심리를 할 수가 있냐면은,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가 되지. 또 제일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니까 공매도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신규 공매도가 그런 생각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과거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디 좀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TCC 차트 한번 볼까요? 네, TCC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TCC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아, 어머. 괜히 보자고 했어. 방금 우리 PD님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네. 어떻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 참 힘듭니다. 아이고. 네, 이 종목 때문에 내가 1년 반,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떡하긴요? 가야죠. 가요. 네, 무조건 가야죠. 어디로? 어디로 가긴요?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야죠. 자, 아이고. 여러분들 네. 올라가려고만 하면은 관세 부분에 터뜨리고 올라가려고만 하면은 외국인들이 빼고 있고. 이제 진짜 저점이다?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저점이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아직까지 추가 매수 같은 건 편단가는 조절 안 시킨 게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빠진 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식한 사람 한 명이 전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식해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 종목이 외부적인 환경 요소로 인해 가지고 하락이 됐다고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환경 요소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눈앞에 단장한 호가창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TCC 세트에 대해서 호재도 있고 에코프로뱀이 올라가면 나포도 수소해 줄 수가 있고 다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본 바탕 하나를 깔게요. 그게 뭐냐면은 환율입니다. 환율. 네. 자, 환율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 환율이 지금 1,464원이죠. 66이죠. 네. 자, 여러분들 못해도 환율이 1,400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TCC 세트 같은 경우는 네. 못해도 3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인해서. 왜냐면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번 연도에 환율이 1,400원 초반까지만 가더라도 삼성은 못해도 75,000원에서 7만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외국인들의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게 패시브 수급을 통해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도 대창 잔고가 있는 2차 전지하고 쇼 커버링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춤추러 오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다음 주에 외부적인 환경들이 바뀌면서 우리 시장도 살아나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 월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